너 커서 뭐 될래? 크면 뭐 하니? 저는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산 것 같은데 막상 중학교 3학년이 되어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니 겁부터 나요. 중학교는 선택하지 않고 배정을 받아서 편하기도 했는데 고등학교는 여러 종류의 학교가 있다고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부모님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중학교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은 이유로 아이들과 같은 일반고를 지원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정하려고 하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요리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요리 과목이 있는 직업계고에 가려고 하면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고 그냥 일반고를 가게 되면 지루하고 힘든 과목들을 배우게 될 것 같고 참 고민스럽네요. 처음으로 혼자 선택하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고등학교 진학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 세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침밥을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학교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등 우리의 하루는 온통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아주 피곤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것은 고민 없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그것이 선택이라는 것도 모르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 하면은 떠오르는 모습이 있나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기억하는 스티브 잡스의 복장은 검은색 그 목폴라 상의에 청바지를 입은 그 모습일 텐데요. 시대의 변화를 앞서갔던 아이폰을 처음 세상에 발표할 때에도 스티브 잡스는 여전히 그 검은색 목폴라 상의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애플의 창업자로 애플의 CEO가 되면서 수많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기자가 스티브 잡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당신은 왜 늘 같은 복장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정말 옷이 지금 입고 있는 그것밖에 없나요? 다른 다양한 옷을 입고 싶지는 않습니까? 마치 스티브 잡스를 구두쇠의 영감이나 패션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 질문하는 기자에게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결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하는 일로 나의 하루를 복잡하게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옷장에 검은색 폴라티와 청바지가 수십 벌씩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편안함을 주는 옷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옷 아닐까요? 기자는 그때서야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억만장자 스티브 잡스가 왜 한 가지 스타일의 옷만을 고집했는지 말입니다. 그럼 의사결정은 왜 중요할까요? 의사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결정의 결과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리 신중하고 진지하게 의사결정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모습의 인생 모습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결정의 순간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들은 존중이 되어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의사결정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가지고 진로 선택을 결정해 나간다면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닌 내가 살아보고 싶은 나만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의무 교육 과정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의무 교육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 간다라는 뜻은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받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보통 중학교 배정은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으로 지정되는 반면에 고등학교는 어떤 종류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것인지에 따라 순위별로 또는 지원 방식에 따라 전기, 후기 등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등 조금 더 복잡한 지원 절차를 갖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기에는 무엇보다 또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 옛말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진로와 상관없이 친구들과 같은 학교를 선택하고 같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 냉정히 생각을 해보면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가면서 진지하게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면 선택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들이 앞으로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진로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진로 의사 결정이라고 합니다. 진로 의사 결정이란 원하는 진로를 위해 신중하게 뜻을 모아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결정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비교하고 따져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여 실행에 옮기는 과정까지를 포함합니다. 결정은 한순간이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일이 끝나는 순간까지 지속이 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함부로 가벼이 해서는 안 되겠죠? 직관적으로 또는 좋다는 이유만으로 근사해 보일 것 같아서와 같이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모두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애쓰지만 최고보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979년 심리학자 하레는 진로 의사결정을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합리적 유형 등 세 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직관적 의사결정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판단이나 추론 없이 직관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감정이나 즉흥적 느낌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상황에서 매우 좋은 선택으로 여겨지지만 정보 탐색 과정을 거치거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겨를 없이 쉽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정된 후에도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은 자신의 판단이나 선택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이나 경험을 적극 받아들여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금은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결정 방식입니다. 타인의 의견과 사회적 인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주체자인 자신은 빠지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모두 주위 사람들에게 돌리는 책임 회피의 경향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게 된다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의견을 듣게 되어 오히려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결정을 내리기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중간에 포기할 수 있으며 남의 탓으로 결정을 돌려 자기 합리화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형은 자신이 처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여 매우 신중하고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서 선택한 후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집중합니다.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어서 오히려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때도 있지만 폭넓고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결정하므로 가장 좋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합리적으로 진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하는 일은 정확히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진로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객관화하고 정확히 인식해야 어떤 것을 탐색하고 정보를 수집할
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진로 정보 탐색. 정확히 진로 문제를 인식하고 객관화했다면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들을 탐색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막연한 정보 탐색이 아니라 나의 흥미, 적성, 환경적 요인들을 기초로 하여 기초 정보를 탐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음은 대안을 설정하는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진로 정보 탐색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정보와 수집 내용들이 적절한 대안들이 될 수 있는지 가능한 대안들을 진로 목표에 맞게 문제 해결 선택지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진로 의사결정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대안들을 설정해야 실행 단계에서 진로 장벽을 최소화하고 진로 갈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진로 문제 해결을 위해 설정한 대안들이 바람직한지, 해결 가능한 것인지,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는지 점검하고 결과를 예상해 봄으로써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단계로 가장 신중해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게 됩니다. 대안 평가 단계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어떤 것인지 선택하는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진로를 결정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것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친구도 있지만 별다른 고민이나 탐색 과정이 없이 그저 직관적으로 결정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더 신경 쓰고 의존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로 장벽이란 목표를 세워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진로 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게 되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진로 장벽은 진로 갈등을 일으키고 진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어떤 것은 쉽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해결이 매우 어렵고 심지어는 극복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는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감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장벽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 진로를 선택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신의 인생을 마치 남의 인생처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진로 장벽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진로 장벽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진로 장벽의 내적 요인은 개인적인 요인들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 성격 등을 잘 모르는 경우, 학과 및 직업 정보의 부족, 원하는 진로에 대한 의지나 자신감의 부족, 신체적 열등감이나 부정적 사고 등 낮은 자존감이나 낮은 자기 효능감에서 비롯된 장벽을 말합니다. 진로 장벽의 외적 요인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들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 신체적인 조건 등 외부 조건이나 환경 등에서 비롯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진로 장벽의 여러 가지 요인들은 진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큰 어려움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로를 되돌아보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좋은 자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진로 갈등과 진로 장벽들은 한편으로는 결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는 좋은 성찰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진로 장벽으로 인해 진로 갈등 사항에 처해진다면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을 진로 장벽 유형에 따라 3가지 해결 방법으로 나누어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깨뜨리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학생이 간호사나 보육교사 등이 희망 직업이라고 했을 때 남자가 무슨 여자가 하는 일을 하느냐 이런 주위의 따가운 시선들은 진로 결정을 하는데 큰 부담과 갈등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을 다른 관점으로 파악해보면서 자신의 논리적인 의견들로 강하게 주장하고 설득해보려고 애써보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반대부터 하던 의견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잘 따져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가장 어려울 수 있지만 해결 과정에서 생각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로 장벽을 넘어서기입니다. 넘어서기. 자신이 원하는 진로 목표에 비해 낮은 성적이나 자신감이 부족할 때 주변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나 의견 차이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노력이나 태도들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고 싶거나 교사가 되고 싶은데 성적이 낮아 대학 진학에 어려움부터 겪게 되는 경우 자신의 희망 직업을 생각할 때마다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을 꼼꼼하게 다시 체크하고 관찰하고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아가기입니다. 정말 가수가 꿈인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당장 개인 지도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나 가수의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포기하게 된다면 그건 진짜 원하는 꿈이 아니거나 원하는 진로 목표가 아닐 것입니다. 진짜 하고 싶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잠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당장 형편이 되지 않아 힘들지만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로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서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들을 매일 듣고 스크랩해 놓는다든지 SNS를 통해 자신이 부르는 노래들을 영상으로 올려본다든지 매일 복식 호흡과 좋은 목소리를 관리를 위해 짜고 매운 음식들을 멀리하고 규칙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하는 것 등은 모두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낼 수 있는 성실한 노력들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꿈이 확실하다면 잠시 돌아가는 것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힘이 우리들에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의사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결정의 결과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의존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진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처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선택한 후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집중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최종 결정에 대한 만족감도 크지만 결과 역시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므로 스스로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려고 성실히 노력하게 됩니다.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 과정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이해할 수도 있으며 폭넓게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과 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진로 장벽들을 경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기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더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